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한번 볼 거야. 우리 저번 시간에, 앞 시간에 앞에서 중력이 뭔지, 만유인력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한번 잡아봤거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이다.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물체의 운동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로 볼 거예요. 자유낙하 운동,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수직으로만 떨어지는 운동, 자유낙하 운동과 높은 곳에서 물체를 던져서 수평 방향으로 운동시키는, 그래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근데 과연 이게 수평으로만 움직일까? 아니지. 높은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다면 야인은 당연히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고 지면을 향해서 낙하하는 수직 방향의 운동이 나타나니까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운동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도록 하겠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첫 번째, 우리는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자유다? 자유다? 저항이 없구나. 그래서 무슨 저항이 없이? 공기 저항 없이. 마찰이나 공기 저항 없이. 공기 저항을 무시하고서 높은 곳에서 지표를 향해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무슨 운동이라고 불러?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불러줘. 따라서 이 물체는 운동을 할 때 자신의 무게만큼에 해당하는 뭐를 받는다? 중력을 받는다. 우리 앞에서 중력은 그 물체가 갖고 있는 뭐라고 설명했어? 무게라고 설명을 했지. 그럼 결국 자신의 무게만큼 중력이라고 하는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힘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힘에 의해서 지면을 향해서 낙하할 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 나타나는데, 이때 속력은 일정하게 증가하는 무슨 운동을 하냐면 등가속도 운동 또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건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겠지. 계속 지면을 향해서 어떻게 낙하하는 운동을 할 테니까, 이때 이 물체는 힘에 의해서 속력이 증가할 때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우리 앞에서 가속도 배웠죠. 그래서 가속도는 어떤 물체의 속력을 변화시키며, 속력은 가속도에 의해서 1초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속력이 1초마다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 이 의미로 우리는 가속도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가속도를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해서 G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봅시다. 물체는 1초마다 9.8m/s씩. 여기 중요하지? 9.8m/s씩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1초마다 9.8m/s씩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데, 이때 이 속도의 증가량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해주고, 이 가속도를 무슨 가속도라고 하냐면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기호로는 G라는 기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 중력 가속도 G는 원래는 명확하게는 9.8m/s의 제곱. 1초마다 속력이 9.8m/s씩 증가한다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이 9.8을 계산하는 게 귀찮거든. 소수점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9.8로 알려주는 학교들이 있을 테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는 이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 왜? 계산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10m/s 제곱이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를 가지므로 1초당 속력이 10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낙하할 때는 당연히 속력이 증가할 거고, 위로 올라갈 때 속력이 감소할 텐데, 낙하할 때는 1초마다 속력이 10씩 증가하고, 위로 올라갈 때는 내가 처음 던진 속도에 대해서 1초마다 속력이 얼마? 10씩 감소하겠지. 왜? 운동 방향과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될 테니까. 그래서 항상 이 중력 가속도의 작용 방향은 지면 아래쪽을 향합니다. 또는 지면 방향을 향하고요. 이 중력 가속도의 특징이 뭐냐면, 질량의 영향을 안 받아. 질량이 큰 물체, 질량이 작은 물체. 질량이 큰 물체는 중력이 크고, 질량이 작은 물체는 중력이 작지. 선생님, 그러면 질량이 큰 물체는 중력이 크니까,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이 크니까 가속도도 클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 가속도를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지만, 그 물체의 질량으로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나눠주는 경우도 생겨. 그래서 만약에 질량이 몇 배가 되면, 2배가 되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도 몇 배가 되니까 2배가 되니까, 결국 질량분의 힘의 크기는 질량이 커지면 힘도 커지나 질량분의 힘의 값은 변하지 않아서
이 중력 가속도는 그 물체가 갖고 있는 물체의 질량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서 질량이 큰 물체, 질량이 작은 물체 관계없이 단 공기 저항이 없다면 질량이 큰 물체, 질량이 작은 물체 관계없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같으므로 같은 높이에서 물체를 낙하시키면 질량이 큰 물체와 작은 물체는 모두 동시에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력도 어떻다? 같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 속도, 자, 이 공을 처음에 여기다 이렇게 놓고, 자, 처음 속도는 당연히 정지 상태였겠죠. 처음 속도는 정지 상태였으므로 0이었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칸을 각각 1초 간격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0초일 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초일 때? 1초일 때. 그럼 여기는 몇 초일 때? 2초일 때, 여기는 3초일 때, 4초일 때, 5초일 때다. 그러면 참 처음에 0초일 때는 처음 속도가 0이었으니까 0인데, 자, 놓는 순간부터 1초가 지났을 때는 속력이 얼마? 10씩 증가한다며. 그러면 1초가 지났을 때는 10m/s. 자, 그 다음에 2초가 지났을 때는 이거에 10이 또 증가할 테니까 20m/s. 자, 3초가 됐을 때 이거에 또 10이 증가했을 테니까 30m/s. 또 1초가 지나면 여기서 10이 더 증가했을 테니까, 자, 4초일 때는 40m/s. 자, 5초일 때는 그럼 몇 초가 돼야 돼? 50m/s로 매번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면에 대해서 일정한 높이에서 낙하하는 모든 물체들은 질량에 관계없이 1초마다 9.8 또는 10m/s씩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내려올 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올라갈 땐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며 이때 가속도의 크기는 9.8 또는 우리는 10. 근데 대부분의 학교는 얼마로 준다? 10으로 준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걸 우리는 무슨 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다. 자,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그냥 바닥에서 이렇게 굴린 게 아니라 일정한 높이에서. 자, 일정한 높이에서. 그래서 만약에 일정한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을 잘 그려야지. 일정한 건물에서 일정한 높이에서 어떤 물체를 내가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야. 이렇게 잡고 휙 던진 거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도 운동하지만, 자, 무슨 방향? 지면을 향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만약에 높은 곳이지만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던지는 순간 이 물체는 계속 앞으로 가지 밑으로 떨어지진 않지. 떨어지는 이유는 뭐가 작용하기 때문이야?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중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을 배우고 있으니 당연히 앞으로도 날아가는데 밑으로도 어떻게 떨어지는 운동을 해야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수평 방향에 대한 속도와 연직 방향에 대한 속도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연직 방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직 방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연직 방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직 방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단 수평 방향부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X축이라고 얘기하겠지. 그럼 생각해봐. 자, 내가 잡고서 여기서 이렇게 휙 던졌어. 그래서 내 손을 떠나는 순간 이 물체의 분필의 속력이 10m/s야. 근데 내 손을 떠난 이후부터는 내 손, 수평 방향 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수평 방향은, 자,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손으로부터 뭐를 받지 않기 때문에,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계속해서 일정해야 돼. 느려져도 안 되고 빨라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을 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우리 앞에서 등속 직선 운동 배웠어. 그지?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으로, 자, 시간이 지나도 속력이 계속해서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 방향도 변하지 않는다. 계속 앞으로 간다. 자, 우리는 수직 방향은 생각하지 않고 무슨 방향만 보고 있는 중이야? 수평 방향만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수평 방향은 고민하지 마. 그냥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야. 왜냐면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지만 운동 방향은 수평 방향이거든. 자, 그 다음 이제 우리는 수직 방향 또는 무슨 방향이라고 할까? 연직 방향이라고 합시다. 자, 연직 방향은 우리가 Y축이라고 할게요. Y축이라고 할게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Y축으로는, 자, 수평 방향으로는, 수직 방향으로는 어쨌든 이 물체에 뭐가 작용하고 있으니까?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수직 방향만 따로 보면 자, 중력과 속도 g를 가지고 아까 g 얼마라고 그랬어? 10이라고 얘기했지. 또는 9.8이라고 하지만 선생님은 계속 이제 10이라고 갈게요. 자, 중력과 속도 g를 가지고 자, 1초마다 속력이 10씩 증가하는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거야. 무슨 방향 쪽으로만 고려했을 때? 수직 방향 쪽으로만 고려했을 때. 그래서 중력과 속도 g를 가지고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자, 등가속도 무슨 운동을 한다? 직선 운동을 한다. 자, 정리합니다. 일단 수평 방향에서 물체를 던졌네. 높은 곳에서. 그러면 두 가지 운동의 형태를 분류해야 되는데 수평 방향에 대한 수평 속도, 그 다음에 수직 방향에 대한 수직 속도. 자, 문제에서 학교에서는 수평 속도, 수직 속도 또는 수평 방향, 수직 방향 또는 연직 방향. 자, 이런 식으로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줄 거야. 그러면 수평 방향에서는 무슨 운동을 하고?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수직 방향은 중력과 속도가 지면 아래쪽, 즉 중력이 지면 아래쪽으로 작용하니까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속력은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면서 자, 수직 방향에 대해서 속력이 1초당 10m/s씩 증가하는 운동을 한다. 그럼 그림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봅시다. 선생님이 처음에 이 물체를 여기서 지금 놨지. 그럼 자, 이 물체가 1초가 됐을 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2초가 됐을 때, 그리고 여기를 3초가 됐을 때 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이제 몇 초일 때? 1초일 때. 여기는 0초일 때. 그 다음에 여기가 2초일 때. 여기가 몇 초일 때? 3초일 때. 자, 그럼 수평 방향에 대한 부분은 아까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그랬지. 자,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했으니 자, 무슨 방향? X축의 방향. 자, 그러면 수평 속도 V, X라고 할게요. 자, 요걸 우리는 10m/s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럼 잘 봐. 수평 방향으로 자, 처음에 10m/s로 던졌대. 자, 수직 방향으로는 던지지 않고 수평으로만 이렇게 던진 거야. 그러면 얘는 10m/s라고 하는 속력을 갖고 무슨 운동을 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몇 초가 지났을 때? 자, 1초가 지났을 때는 자, 처음 내가 던진 방향, 수평 방향에 대해서 몇 미터를 이동해 있고 자, 10m를 이동해 있고 자, 그 다음 몇 초가 지났을 때? 2초가 지났을 때는 처음 방향에 대해서 똑같이 몇 미터가 있었냐면 근데 간격이 좀 그렇지? 다시 볼까? 얘를 이렇게 봐야겠네. 요 간격으로 보고 자, 이 두 간격만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면 한 칸, 두 칸이기 때문에 한 칸, 두 칸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자, 요때를 우리가 몇 초일 때? 1초일 때라고 하고 요때를 몇 초? 2초일 때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초일 때도 수평 방향의 속도는 몇 m/s? 10m/s. 자, 2초일 때도 수평 방향의 속도는 그대로 몇 m/s? 10m/s. 그러면 처음에 내가 물체를 던진 순간부터 1초 동안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거리는 몇 미터가 되냐면 10m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1초인 순간 이 물체가 이 위치에 있을 때 다시 또 1초 동안 운동을 했다? 그러면 자, 그 다음 1초 동안에 운동한 거리도 자,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몇 미터가 돼야 돼? 그렇지, 10m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수평 방향에서 물체를 위에서 찍었을 때 그림자를 그리잖아? 그럼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매 시간당 이동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지 않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수직 방향. 자, 수직 방향은 어쨌든 처음 속도 V0가 얼마였어? 0이었어. 연직 방향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직 방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럼 여기를 우리가 1초로 잡고 여기를 몇 초로 잡았으니까? 2초로 잡았으니까 자, 처음 0초인 순간의 속력은 0이었어. 자, 그런데 1초일 때의 속력은 자, 1초 동안 10이 증가하니까 여기 몇 m/s? 10m/s. 자, 그 다음 다시 1초가 증가해서 몇 초가 되면? 2초가 되면
자, 얘는 요 지점을 통과할 때 속력은 20m/s. 자, 그리고 만약에 3초까지 갔다고 생각해봐. 자, 3초까지 갔다고 생각하면 지면에 부딪히는 순간에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 30m/s가 되지.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처음 0에서 10까지 이동한 거리. 자, 10에서 20까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력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력이 빠르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력보다 당연히 빠르겠죠. 계속 속력이 증가하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자, 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점 어떻게 돼? 더 많아져야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간에 따른 궤적을 그리잖아. 시간에 따른 궤적을 그리면 처음 1초, 자, 시간별로 요만큼, 그 다음엔 이만큼, 그 다음엔 이만큼, 그 다음엔 이만큼 낙하하니까 같은 시간 동안에 낙하한 거리는 수직 방향으로 계속 간격이 어떻게 돼? 넓어져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자, 우리가 좌표적으로 찍었을 때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일 때의 자, 각 구간에 대한 좌표를 찍으면 이렇게 되면서 무슨 운동을 하게 되는 거야?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궤도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게 된다. 궤도는 자, 운동 궤도는 무슨 운동이다? 포물선 운동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평 방향에 대한 부분, 여기서 우리 수평 방향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가르는 방법은 그냥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 두 가지 운동이 있는데, 자,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속력의 변화가 없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해야 하고, 자, 수직 방향 또는 연직 방향으로는 물체에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의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가속도가 작용을 하므로 속력이 매번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운동이 각각 성분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라는 거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운동할 때 밑으로 떨어지면 속력이 점점 증가하니까 자, 매 순간 물체의 속력은 증가하고 그 물체의 운동은 자, 궤도는 자, 포물선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포물선 궤도를 그리게 된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언어적으로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보자. 일단 물체의 운동 자체는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다. 자, 이게 물리 파트라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런데 어려운 건 아니야. 그러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 높은 곳에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수평 방향 X축, 자, 연직 방향 또는 무슨 방향? 수직 방향 Y축. 자, 이때 수평 방향으로 내 손을 떠난 이후부터는 물체에 작용한 힘은 0.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도 얼마? 0.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없어야 돼? 속도 변화가 없어야 돼. 그러니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고, 자, 처음 속력을 갖고 계속 같은 속력으로 날아가는 거고, 자, 연직 방향 또는 수직 방향은 자, 지면 아래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물체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무슨 가속도가 작용하고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고, 자, 물체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연직 방향, 수직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니 낙하하면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 수직 방향은 또는 연직 방향은 중력 가속도에 의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걸로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 또는 수직 방향을 여러분 명확하게 구별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그림적인 요소로, 자, 중요하니까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보고, 자, 그림상으로도 한번 그려보고 볼게요. 일단 A, 자, 그림 잘 보이시나요? 자, A는 처음에 이 물체를 여기서 갖고 있다가 뚝 낙하해서 처음에 요만큼 쭉 낙하해서 지면을 향해 낙하하는 거네. 그러면 A는 무슨 낙하 운동이고? 자유낙하 운동이고, 자, 자유낙하 운동은 수평 방향의 운동 성분은 없고, 자, 무슨 방향만 있어? 자, 수직 방향만 있지.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 자, 매번 낙하할 때마다 속력이 10m/s씩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 다음 B는 있잖아. B는 내가 이 물체를 수평 방향에 던졌어. 그랬더니 이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수직 방향으로는 속력이 일정하게, 이거랑 똑같아. 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해서 자, 이렇게 자,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운동을 하면서 속력은 점점 빨라진다가 되는 거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 자, 수직 방향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으로 자, A와 같은 자유낙하 운동과 B와 같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도 수직 방향에 대한 속도 성분은 서로 어떻다? 같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자, A라고 하는 애는 수직 방향에 대한 속도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자, 처음 속력은 0이었고요. 자, 그 다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해.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게 1초일 때는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고 10이 되는 거고 2초일 때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20m/s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그 다음에 B,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은 자, X축, 자, 수평 방향에 대한 운동은 처음에 내가 만약에 이 물체를 10m/s로 던졌다면 자, 속력이 계속해서 속력이 10m/s로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연직 방향, Y축에 대한 부분은 이거랑 똑같아야지. 자, 그래서 연직 방향 또는 수직 방향에 대한 속도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속도는 처음에 얼마? 0이었지만 자, 1초, 2초가 지나면 얘도 마찬가지로 속력이 10, 수직 방향에 대한 것만 10, 그리고 얼마? 20이라고 하는 속도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는 거야. 자, 이렇게 중력이 물체에 작용하면 그 중력 방향에 대한 부분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에 대해서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속 직선 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분리해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런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나타나는 구축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중력과 역학적이라는 개념은 운동, 위치, 이런 두 가지 개념을 하나 생각해 보면 돼. 그래서 중력에 대한 지구 시스템, 자, 지표면 근처에, 왜냐면 지표면 근처가 중력이 제일 크게 작용해. 지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은 작아져. 그래서 지표면 근처에 대기층이 형성되는 이유는 이 대기를 이루고 있는 공기가 자, 지표 근처에 밀집된다. 근처에 밀집이 된다. 자, 왜 지표 근처에 밀집이 되냐면 이 지표 근처가 상대적으로 중력이 크기 때문에 자, 공기가 지표 근처에 밀집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대류현상이라는 게 나오네. 자, 여러분들 대류현상 기억하시죠? 자, 그러니까 밀도 차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자, 뜨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 차가운 물, 뜨거운 액체, 차가운 액체, 이렇게 같은 물질의 상태에서도 온도차가 발생하면 그 온도차에 대해서 같은 질량의 부피, 즉 밀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 밀도 변화가 생겨서 대류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대류현상도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무게 차이가 생겨야 되는 거거든. 무게 차이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대기와 물이 순환하는 과정은 자, 이런 대기의, 즉 공기의 온도차 그리고 물의 온도차가 발생을 하면서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은 밀도차가 발생을 하고 그 밀도차에 의해서 밀도가 작은 뜨거운 공기,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 차가운 물은 무거워져서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류현상은 온도에 따른 무슨 차? 밀도차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밀도차에 의해서 나타나는 무게차가 발생을 하는데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런 대류현상도 발생할 수 없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주 공간에 나가서 중력이 없는 곳에 가면 자, 대류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알아두셔야 돼요. 무중력 상태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왜냐면 달도 지구도 둘 다 질량을 갖고 있는 천체이기 때문에 서로 만유인력이 작용. 그래서 각각의 중력이 작용을 하는데 이때 달이 위치한 쪽으로 바닷물이 끌려와. 그럼 그쪽으로 바닷물이 모이니까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걸 우리는 보통 이제 만조라고 하고, 만조가 일어날 때는 밀물이. 자, 근데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 바닷물이 다시 빠져나가겠지? 그래서 달과 지구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만조,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간조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 이런 조력이라는 에너지는 자, 밀물과 썰물 현상을 일으키는 조력이라는 에너지는 자, 달과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또는 만유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모두 중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력이 생명체의 시스템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일단 식물의 뿌리는 지면 아래쪽을 향해서 땅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지. 무슨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중력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뿌리가 땅속으로 자라는다라는 얘기는 이 식물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중력 방향 쪽으로 편안하게 뻗어 자란다는 거야. 그리고 몸무게가 무거운 코끼리, 하마,
코뿔소 이렇게 덩치 큰 새끼들은, 덩치가 큰 놈들은 자신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크게 받아. 중력이 나한테 크게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힘들어.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덩치가 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리통의 두께가 두꺼워. 왜? 중력을 지탱해야 되니까. 그래서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이 발달을 하면서 중력에 대해서 자신의 몸무게를 지탱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원래 원시 시대에는 모든 생물이 바다에 살았었거든. 당연하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초의 생명체들은 다 어디에 있었어? 바다에서 자라났어. 그러다가 이제 자외선이 오존층이 형성되고 자외선이 차단되면서 육상으로 조금씩 한 마리씩 기어 올라와 갖고 현재와 같은 생태계를 이루게 됐는데, 자, 그럼 고래 같은 경우는 원래 바다에서 살던 생물이었다가 어디로 올라왔다? 육지로 올라왔다. 가설이야, 근데 육지로 올라왔어. 근데 올라왔는데 등치가 엄청 크잖아. 올라갔더니 중력에 의해서 자기 몸을 지탱하기 너무 움직이기도 어렵고, 몸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중력에 의해서 굉장히 큰 에너지를 소모해. 살기 너무 힘들다. 그런데 물에 들어가면 어쨌든 부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하니까 상대적으로 중력이 좀 덜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고래는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래서 바다로 돌아갔다. 가설이에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근데 원론에 가깝기는 해요. 원론에 가깝긴 하니까. 그래서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은 중력을 지탱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라는 거고, 기린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혈압이 높아. 왜 기린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혈압이 높냐면, 이렇게 기린 머리가 있다고 생각해봐. 기린, 그림 봐. 미치겠다. 그지? 심장이 여기 있어. 심장에서 혈액을 통해서 머리까지 어떻게 해줘? 뭐 해줘야 돼? 올려줘야 돼. 근데 머리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잖아. 그러면 중력을 이겨내고 혈액이 위로 올라가려면 심장에서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밀어 올려줘야 높은 곳에 있는 머리까지 뭐가 전달돼? 혈액이 전달될 수 있거든. 그래서 기린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혈압이 높고 심장이 튼튼한 이유는 높은 곳에 있는 머리까지 뭐를 전달하기 위해서, 혈액을 전달하기 위해서 높은 혈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생명체의 특징 중 중력에 적응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중력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할 게 있어. 우리 운동에 대한 부분 하나 볼 건데요. 운동에 대한 부분 하나 볼 건데, 아까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 하나 볼 거야. 이걸 한 번에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일단 여기까지 가볍게 하나 보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하나 더 볼 건데, 운동 경로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 건물이 이렇게 있고 한 물체를 내가 그대로 떨어뜨리는 경로. 이걸 우리가 1번 경로라고 할게. 1번 경로는 무슨 낙하 운동이 되겠니?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얘를 잡고 앞으로 쑥 던졌는데 하나는 천천히 던졌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그지? 이걸 몇 번 경로? 2번 경로. 근데 세 번째는, 동시에 던질 거야. 세 번째 물체는, 세 번째 물체는 조금 더 세게 던졌어. 몇 번보다? 2번보다. 그러면 얘는 날아갈 때 얘보다 좀 더 세게 나가니까 같은 시간 동안 수평거리가 더 많아지니까 조금 더 멀리 이렇게 떨어져. 이해되니? 4번까지 할까요? 그래, 4번까지 합시다. 그럼 좀 더 세게 던지면 얘는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몇 번 경로? 1번, 2번, 3번, 4번 경로인데, 그러면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을 물어볼 거란 말이야.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을 물어볼 건데, 단지 1번은 수평 속도가 0인 거야. 2번, 3번, 4번은 수평 속도가 0은, 내가 처음에 던질 때 0은 아닌데, 2번은 조금 천천히, 3번은 조금 세게, 4번은 가장 세게 던져갖고 수평 속도가 누가 제일 빨랐다는 거야. 4번이 제일 빨랐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1번, 2번, 3번, 4번 처음에 내가 이 물체를 수직 방향으로는 던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따라서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1번, 2번, 3번, 4번 모두 같아요. 동시에 떨어져. 모두 같다. 이 말은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모두 같으니까 지면에 동시에 도달한다. 이걸 우리가 시간적 위치로 한번 볼까? 1번, 2번, 3번 동시에 일어난 현상이야. 그럼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0.1초일 때 여기를 통과하잖아? 그러면 2번은 여기를 통과하는 거고, 3번은 여기를 통과하는 거고, 4번은 여기를 통과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0.1초가 또 지났대? 그러면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많이 내려와야 되지. 왜냐면 이때보다 이때 속력이 더 빠르니까.
그치? 그러면 0.1초, 2초 후에는 자, 이 물체가 여기를 통과하잖아? 그럼 2번 경로의 물체는 여기, 3번 경로의 물체는 여기, 4번 경로의 물체는 여기. 따라서 수직 방향의 물체들의 위치는 모두 똑같아. 자, 그리고 0.3초일 때 만약에 지면에 도착했다? 그럼 얘도 0.3초일 때, 얘도 0.3초일 때, 얘도 0.3초일 때 모두 지면에 동시에 도착해야 돼. 따라서 낙하 시간은 모두 똑같아. 낙하 시간은 모두 똑같은데 내가 처음에 이 물체를 던진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 2번보다는 3번, 3번보다는 4번이 빠르니까 낙하한 시간 동안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 누가 제일 멀어야 돼? 그렇지. 4번이 제일 멀어야 되겠죠. 자, 요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꼭 확인을 하시고, 자, 어떤 경로로 던지든 간에, 자, 같은 높이에서 물체가 던져졌다면,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졌다면, 자, 수평 이동 거리, 수평으로 이동한 거리에 관계없이 어떤 경로를 통과해도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또는 지면에 도달하는 시간은 반드시 모두 같아야 하고, 자, 같은 시간의 높이에 대한 위치는 반드시 동일선상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복습 충분히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